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주도주 선수 교체, 낙폭 과대, 소외주들의 반란. 와, 이게 참 주도주라 하면 제가 맞춰볼게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외주들의 반란하면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가 뜨거웠고요. 네. 또 요즘 바이오 괜찮았었잖아요. 그리고 AI를 비롯된 뭐 카카오나 말씀해주신 네이버나 뭐 이런 쪽들, 이런 쪽으로 이게 반란이 일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거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일단 어떤 변화가 포착되고 오늘 어땠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시 주도주 하면 사실 두 개 섹터거든요. 그렇죠. 크게 보면 한 세 개 정도. 첫 번째가 2차 전지. 2차 전지.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 그다음 방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쭉 갔었는데. 방산. 자, 근데 이제 최근에 7월 달 이후부터 약간 변화가 좀 포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일단 좀 후발주자로 올랐었던 반도체가 조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지금 7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2차 전지는 지금 7월 말부터 조금 또 이제 또 변화가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최근에 전혀 올 상반기 내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흔히 말하는 완전 소외된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또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특히 오늘 많이 강했던 이 대중국 소비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들 쪽이 지금 뭐 돌아가면서 요즘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이제 반도체 쪽은 사실 악재가 좀 있었죠. 이 미국의 이 중국 규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는 흐름이 좀 안 좋았었고요. 2차 전지는 이제 아무래도 내일 MSCI 내일 에코프로가 MSCI 이제 분기 리뷰가 있다 보니까 뭐 그 기대감 때문에 에코프로는 좀 올랐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좀 눈치 보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은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일단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오늘 뭐 아주 큰 폭으로 정말 한 1년 내내, 1년도 아니죠. 한 2년 내내 빠졌던 거 오늘 하루 만에 다 올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반가웠던 게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올라오는 모습이 좀 행복했고 오늘 리오프닝도 참 우리 마음을 까맣게 태우더니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행복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반도체주가 좀 제법 빠졌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우리 화요일 날 만났을 때 반도체가 2차 전지의 빈자리를 메꾸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또 한 번 홀스트라다무스의 예측이 또 맞았습니다. 반도체가 2차 전지의 빈자리를 메꾸기는 확실히 힘든 것 같은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2차 전지주도 지금 7월 말 이후로 약간 수급이 꼬이고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반도체가 메꿔줘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 오늘 뉴스 나왔던 것처럼요. 이 반도체 이런 지금 악재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자리를 메우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뉴스 나온 것부터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미국이 이 중국에 지금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관련된 투자 규제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오늘 행정명령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이건 뭐 거의 법제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또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지만 지금 미국은 이미 민주당이 지금 뭐 가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하면 바로 이제 이건 이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대상은 이제 사모펀드하고 이 벤처캐피탈 VC 대상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 자본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 같은 데 투자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또 중국 견제, 또 중국 규제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중국은 또 미국에도 또 반발하는 또 이런 또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만 있고 끝날 건 아니고 지금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중국이 좀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원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좀 친했기 때문에 좀 친중 아니냐, 좀 중국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뭐 코로나 여파도 있긴 합니다만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자국의 이득과 자기의 연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관계가 계속 나빠진 상태에서 어쩌다가 뭐
계속 중국 때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분위기가 중국을 열심히 때려도 뭐 미국 경제에는 별 타격 없네 뭐 이런 분위기고요. 오히려 또 이제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뭐 중국 때리는 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은 뭐 내년 대선까지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요. 우리가 반도체가 올해 연초 이후로 낙폭과대 반등이 쭉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는 이제 좀 제동이 걸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준비된 화면은 삼성전자 최근 7월 달부터 네. 주가 흐름인데요. 제가 연초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가 좀 괜찮았습니다만은 지금 7월 달부터 요 위에 보면은 요 위에가 외국인이고요. 그 밑에 기관인데 네. 기관들은 그냥 7월 달부터 삼성전자 좀 파는 빠지네요. 모습들이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아무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내년 내후년 정상화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긴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좀 오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기는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때마침 앞서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계속 나올 게 많다 보니까 좀 올랐을 때는 좀 팔자 하는 흐름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일단 2차 전지 빈자리를 반도체가 메우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뭐 다른 쪽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어떨까요? 오늘 보니까 2차 전지의 대표 에코프로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는 반도체는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어떨까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뭐 차트 보면 바로 답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는 7월 초부터 수급이 좀 꼬이기 시작을 했고요. 자,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월 달에 수급적인 좋은 이벤트가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7월 달에 이 이유 때문에 이 2차 전지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제법 또 올라갔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흐름은 보면 어쨌든 여기가 7월 말이거든요.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에코프로든 뭐 에코프로 BM이든 뭐 포스코 퓨처임이든 LNF든 전부 다 7월 말 이후로 뭐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요. 이 가격 대비 다 지금 밑에서 놀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만 그나마 이제 내일 MSCI 그 편입 관련된 발표 나는 일정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와 연계된 자금들이 또 이번 달 말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에코프로는 조금 견디는 듯한 모습이지만 느낌? 다른 쪽은 보면 지금 못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내일 편입 리뷰 발표하고 난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달 말까지 MSCI 추정 자금들도 말에 좀 들어오고 할 거니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나왔을 때는 이게 지금 이런 기대감 갖고 그래도 대장주가 덜 빠지는데도 딴 게 못 올라오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대장주까지 흔들려 버리면 같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는 일단 9월달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여전히 그만 눈치 보고 있는 듯한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저희 오늘 일부 헤드라인이 주도주 선수 교체, 낙폭과대 소외주들의 반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틈새 시장, 이 주도주가 틈새 시장에 이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주도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오늘 이 흐름들은 어땠는지 굉장히 전반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오늘 뭐 플랫폼, 바이오,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오늘 좀 부각이 된 리오프닝, 중국 소비주들 뭐 이런 것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자, 제가 최근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자, 2차 전지주는 7, 8월 달에 좋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특히 7, 8월 달을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쭉 지금 들여오면서요. 다만 7월 달 하순에 2차 전지가 약간 거래도 너무 많이 터졌고 또 수급적인 이벤트 때문에 약간 또 거품도 한번 살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주 쪽은 이제 서서히 지금부터는 좀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좀 대응을 하고 오히려 이제 지금 잘 팔아놓으면 9월 달에 지금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첫 번째로 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바턴을 누가 이어받을까? 반도체가 이어받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는 이미 7월 달부터 조금 힘이 딸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희가 뭐 작년 말부터 길게 보유했었던 기업들, 따블 낳는 기업들 그동안 안 팔고 저희가 8개월 내내 들고 있다가 이번 7월 달에 다 팔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내내 안 팔고 들고 왔던 종목을 저희가 차익 실현했을 정도면 먹었으니까 차익 실현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반도체도 조금 더 쉬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저희는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이동하는 게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가진 자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7월 달 이후로 이 돈들이 어디 이동하는가 봤더니만 일단 이것이 네이버나 또는 바이오 쪽이나 또는 심지어는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으로 돈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대부분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이 우리 2020년 3월 달 네. 코로나 터지기 전 가격권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좀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차트를 길게 펼쳐놓고 보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랐던 거 다 반납한 종목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찌 본다면 완전히 소외가 돼 있다가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약간 키 맞추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최근에 제가 네이버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셀트린 헬스케어 쪽도 뭐 합병 이슈 때문에 요거 조금 누르고 있을 때 잘 사놓으면 8, 9월 달 좋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고 네. 이 외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한올 바이오파마나 지노믹트리 이런 기업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틀 전에 이 시간에 요 자리에 얘기했죠. 네.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에도 지금 돈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오늘 이것 때문에 미리 돌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도 오늘 이 참 오래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그래요. 오늘 뭐 20%, 뭐 10몇 프로씩 뜰 정도로 약간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긴 바뀌었다는 것을 좀 참조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 하면 네네. 혹시 네. 펀드를 운영해 보지는 않으셨죠? 아유, 그럼요. 저는 뭐. 저는 사실 제가 한국경제 지금 방송을 2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1호 전문가시니까. 네. 제가 한국경제TV 첫 방송한 게 제가 원래 자산운용사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자산운용사 펀드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우연히 한국경제TV 제가 방송하러 왔다가 스카우트 그게 되셨군요. 2년 돼가지고 지금 25년째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네. 펀드 매니저의 가장 큰 고충이 뭐냐 하면요. 네, 뭔가요? 시장 그러니까 수익 날 때는 잠깐 칭찬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보다 내가 수익 잘 낼 때는 야, 너 잘하네. 칭찬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뭔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낸다는 얘기는 시장 중심에 있는 기업하고는 좀 별개로 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타잖아요. 시장 수익률에서 플러스 5%인데 네. 내가 마이너스 10%다. 이러면 바로 어떤 조치가 나오냐? 잘려요. 음.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때는 칭찬받는 걸로 끝나지만 네, 그래요. 시장 수익률도 못 낼 때는 시장 수익률도 못 내는 게 뭔 펀드 매니저나 그렇죠. 나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펀드 매니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시장 수익률 못 맞추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 종목이 좀 과열된 것 같더라도 네. 이게 덩치가 좀 있는 종목이면 무조건 담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가 봐서 못 갈 것 같더라도 얘가 올라가면 무조건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 왜냐하면 안 담았는데 걔가 올라가면 시장 승률을 못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내가 나름 그래도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이렇게 쭉 들고 있는데 보니까 자꾸 A, B는 올라가는데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 뭐 요즘 말하는 중국 소비주들 네네. 또는 네이버,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이런 것들은 안 가고 있어요. 이러면 만약에 펀드 한 매가 나왔어요. 어떡하냐 하면 이 종목들 손을 못 대고요.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들을 손을 댈 수는 없고 얘들을 줄입니다. 또는 심지어는 저 종목의 비중이 좀 약하다 싶으면 그냥 바이오를 팔아서 옮기든 뭐 백화점을 팔아서 옮기든 이렇게 옮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들 종목들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파는 레포트는 보면은 계속 기관들이 싸다라고 레포트는 나오는데 저평가됐다 레포트는 나오는데 계속 기관은 팔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싸다 생각해서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싸다 생각하는데 뭐 보니까 지금 자꾸 펀드 한 매는 나오고 삼성전자나 뭐 2차 전지를 팔 수는 없으니까 뭘 팔아서 돈은 줘야 되겠고 네네. 이쪽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팔리던 것들이 이제 이 매도가 일단락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뭔가 반전 신호가 그래요.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런 숨통이 7월 트이기 달부터 시작했다. 좀 트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에 소외를 많이 받았던 네. 그런 섹터 군들에서 어떤 모멘텀, 약간 이슈라든지 뭔가 살짝 덧붙여주고 기운을 조금 불어주니까 혹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확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저희 방송에서 못다한